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교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질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질건강관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분들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질 속에 건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너무 많이 하면서 더 질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모르시면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는 영상으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질 건강 관리는 질 점막 건강, 질 근육 건강, 질 자율신경 건강, 또 질 관련 수술과 관련해서 건강해지는지 또 나빠질 수도 있는지, 이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 점막 건강 관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천적 질 구조를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잘 물려받아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질 점막에 대해서 구조를 본다면, 첫 번째 두께가 중요하고요. 여성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질 점막 두께가 초파 같은 걸로 측정을 해보면 6에서 한 7mm 정도가 질 점막의 건강한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얇아지면은 건강이 많이 나빠진 거고요. 또 두터운 분은 질 점막이 두터워서 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터운 분은 뭐 12mm까지도 측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얇은 분들은 질 점막이 2mm 정도까지도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께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두께 관리는 여성 호르몬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부모의 유전성이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좀 두껍게 태어난 유전 구조를 가진 분들이 더 건강하고 관리하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 구조에서 두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질 점막의 탄력, 그 다음에 돌기 상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유전입니다. 질 점막이 진찰을 해보면 탄력이 좋고 단단한 분도 계시고요, 너무 부드럽고 말랑한 분도 계십니다. 성관계 측면에서는 탄력이 좋은 분들이 더 낫습니다. 질 돌기는 이것도 유전적인 상태가 결정하는데, 돌기를 질 점막에서 많이 가지고 태어난 여성분도 있고 돌기가 전혀 없이 태어난 여성분도 있습니다. 돌기를 선천적으로 많이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두께도 더 두껍게 측정이 되고요, 돌기만큼 두터울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성관계 시에도 남성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질 점막 상태만 놓고 보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질 돌기가 없이 미끈하게 태어나는 여성일수록 질 점막이 더 얇은 경향이 있고요, 더 부드럽고 탄력이 없을수록 성관계 시에도 남성에게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점막 질 구조의 건강 상태는 자기가 여성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유전입니다. 유전. 잘 태어나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점막의 유전성은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다 유전성에 기인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피부를 보더라도 피부가 곱게 태어나는 분 있고 두텁게 태어나는 분, 얇게 태어나는 분, 부모의 유전성 따라서 많은 피부의 상태를 다르게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점막들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적으로 더 건강하고 외부 저항에 강인하게 견딜 수 있는 피부 상태나 점막 상태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좋겠죠. 질건강 관리에서 두 번째, 여성 호르몬 관리인데요, 우리의 피부나 점막이든 모든 우리 인체 조직들은 호르몬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 상태는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시계와 같은 것들이 우리 호르몬의 주기랑 파동이랑 생성과 대사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고 점막이나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주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여성 질에 제일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라고 칭했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모든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자분들의 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질만 고려해서 호르몬을 관리하는 걸 말씀드려보면, 여성 호르몬 뿐만이 아니고 여자 몸에서 질을 관리하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는데요, 에스트로겐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질 점막에 직접 작용하는 거는 에스트로겐 E2,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황체 호르몬, 또 중요한 거는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코티졸, 세로토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관여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E2, 여성 호르몬 E2, 에스트라다이올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질점막을 두텁게 유지해주고 질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질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랑 나빠지는 경우에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러냐를 보면,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호르몬은 적당히 나와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호르몬의 파동성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파동성이란 거는, 호르몬은 어느 조직에 일정한 레벨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 파동성을 잘 유지해 주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파동성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필요만큼 많이 나오고 또 필요만큼 적게 나오고 아니고, 우리 몸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시계가 이거를 조절해 주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한 달의 주기도 있고요. 한 달의 주기의 시계도 있고요. 하루의 주기의 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됩니다. 여기서 이런 시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잘 관리하려면 하루에 좋은 주기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햇빛이 떠 있을 때랑 해가 없어지고 달이 작용하는 밤이랑 이 파동성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티졸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여성 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도 뭐 마냥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양질의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좋은 수면을 자기 몸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해서 밤에 적절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은데, 보통 코티졸이나 다른 여성 호르몬을 감안해서 코티졸 분비가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1시나 한 3시까지 사이에는 수면을 잘 취해 주시는 것이 여성 호르몬과 또 우리 다른 기타 몸의 모든 호르몬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그렇고요. 세로토닌도 그렇고요. 이게 다 해와 달에 근거를 합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파동성을 만들어 준다고 주사를 줄 수도 없고 약을 이 시간에 맞춰서 투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 건강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여성 호르몬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투여받아 가지고 우리 몸을 좋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물론 이런 것이 전혀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도 효과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좋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난소든 자궁이든 또 다른 갑상선이든 뇌든 우리 지방 조직이든 여러 조직에서 생성되고 대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좋고요. 이 몸에서 이런 호르몬을 못 만들게 되면 몸에 필요한 정량, 딱 맞는 양을 직접 투여받는 방법이 약복용입니다. 약복용.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되어서 황체 호르몬만 증가하고 이투 호르몬이 저하되어서 식은땀이 나거나 열이 뻗칠 때 갱년기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복용 말고 또 이런 약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몸에 좋다고 오해를 하고 우리가 무심코 복용하게 되는 물질들이 많은데요. 성분들이 주로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죠. 대개 건강기능식품은 여성 호르몬 전구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 전구체라기보다는 그 호르몬을 만드는 모든 전구체에 동일한 스테로이드 전구체들을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식품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일부 호르몬이 과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엑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자 몸에 좋다고 또 모르고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적절하면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엑기스를 심하게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오남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성 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많은 것이 뭐 석류 엑기스, 동백기름, 백수호, 하수호, 즉 논이죠. 많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석류를 적절히 섭취하거나, 또 음식에서 적절히 섭취하거나 가끔 먹거나 맛으로 적절히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액기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과량 섭취할 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액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에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 특히 질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액기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보죠.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이 적절히 처리가 안 됐을 때입니다. 농약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섭취하면서.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식품들을 갈아서 액기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터가 돌리면서 쇠로 갈기 때문에 이 쇠 성분이 들어져 나와서 금속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금속 중독되었다고. 또 하나는 이런 액기스를 먹으면서 과량의 여성 호르몬 전구체들이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동성이 없어지고 높은 레벨이 유지되면서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섭취하다 보면 오히려 여성 질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질점막이 더 얇아진다거나 질점막에 탄력이 없어진다거나 원치 않았던 염증 반응이나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거나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검사와 상의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정확한 호르몬 형태로 몸을 해치지 않는 약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여성 질 점막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질 속에 자라는 균 관리입니다. 질 속의 균은 질 점막 건강 관리에서 사실은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 속의 균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좋은 균, 나쁜 균. 질 속의 좋은 균은 질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균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유산균, 젖산균입니다. 도드라인 바실로스 계통의 질속 균들이 되게 좋은 균에 해당하고요. 또 질에는 여러 가지 정상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질에서 하는 작용은 질 점막에 이런 좋은 균들이 많이 정식해 있으면 다른 나쁜 균이 접종되는 걸 막아줍니다. 좋은 균이라고 칭하는 것은 많이 정식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 해를 일으키지 않고요. 염증 반응이 덜하면서 우리 조직을 보호해주는 균이 좋은 균입니다. 또한 이게 좋은 균들이 많이 정식해서 나쁜 균들이 접종되고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좋은 균들도 우리 질 점막 안에 있는 백혈구들에게 이게 외부의 균이니까요. 약간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우리 백혈구들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면역체계는 활성화되는 것도 적당히 활성화되는 게 좋고요.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나쁜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균들은 적당히 활성화시켜 줍니다. 나쁜 균들은 과하게 활성화하거나 백혈구들과 싸워서 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들이 적절히 잘 자라주는 것이 좋고요. 젖산균은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젖산균은 개인이 암암리에 만들어서 파는 몸에 좋은 젖산균, 유산균 이런 거 복용은 좀 삼가하시고요. 그런 경우에 잘 모르고 나쁜 균이 그 유산균에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정확한 생산 공정 라인을 거쳐서 만든 유산균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요즘은 약으로 만들어져 나와서 팔기 때문에 과립형으로 많이 팝니다. 약국 가서 사서 드시고 좋은 균을 많이 늘려주는 것은 우리 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균이 자랄 때는 질 점막이 더 두터워집니다. 질 점막이 두터워지고 그다음 질에서 좋은 향기가 나고요. 젖산균 향기죠. 애기 젖비린내 비슷한 게 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향기들은 우리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부부관계나 성관계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쁜 균은 이와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향기도 안 좋고요. 기분도 나쁘게 하고 불쾌한 느낌을 많이 주지만 나쁜 균이 자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즐거운 성생활도 방해하고 일상생활도 방해하는데요. 나쁜 균의 대표적인 거는 성관계로 없는 성감염균이 있고요. 이거는 검사를 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항생제로. 이런 성감염균은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배우자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랑. 자기 혼자 약을 먹어서 낫진 않는 거죠. 가급적 배우자랑 같이 약을 드시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성병균을 검사해도 검출률이 낮아서 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균이 별로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균 검사를 해서 나온 균에 대해서는 남자분도 가급적이면 같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쁜 균의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나쁜 균도 있는데요. 성감염균하고 구분하기가 쉽진 않지만 크게 나누면 칸디다균이 있습니다. 칸디다균. 칸디다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진균이라고 하는데 이 칸디다균은 만성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그 무좀처럼 잘 낫질 않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칸디다 곰팡이는 우리 질점막에 접종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면 보통 우유 찌꺼기 같은 냉찌꺼기를 만들면서 굉장히 가려운 소양감을 만듭니다. 붓습니다. 질조직이. 조직이 붓기 때문에 관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성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캔디다가 생기는 원인은 제일 대표적인 게 수면 부족입니다. 호르몬 관리에도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을 못 자면 캔디다가 잘 자랍니다. 또 하나는 캔디다가 잘 자라는 경우가 항생제 복용입니다. 무분별하게 질에 염증이 있는 줄 알고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캔디다가 더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양장애도 캔디다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캔디다가 안 자라게 하려면 잠도 잘 주무시고 밤에 자야 됩니다. 식사도 잘 드시고 무분별하게 항생제 복용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캔디다가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 주변도 돌보시고 항진균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셔서 캔디다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서해부 백성 같은 경우에 피부에 보면은 곰팡이가 자라서 습진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남자분도 배우자도 같이 이 곰팡이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남자분 성기 피부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여자분도 캔디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또 하나 나쁜 균에는 성병균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가드네렐라 감염입니다. 다른 균하고 달리 성병균은 다 통틀어 성병균이라고 제가 지칭했지만 가드넬라는 성병균으로 취급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넬라 감염이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드넬라는 여자분 전체 그 삶의 주기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해본다면 일평생 중에 꼭 한 번은 감염됩니다. 이렇게 검사해보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감염이 되고 반복되고 불편을 끼치는 분들이 이 가드넬라 감염증으로 고생을 하죠. 대개는 자연 치유도 잘 되고요. 우리 몸에서 좋은 균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복되는 경우에는 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게 잘 없어지질 않고 반복되는 거고요. 또한 이게 성관계로도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 감염이 돼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들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정식했을 때 흰 냉이 많이 나오고요. 주르륵 물처럼 많이 흐르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악취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쁜 비린내 비슷한 거나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게 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생활 중에도 불편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처음에 치료할 때는 가드넬라 치료약을 호라신이라는 약을 1회요법이나 일주일요법을 써서 치료를 시도해 보고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가드넬라가 정식해서 질염이 생기면 배우자도 같이 약을 먹여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질 건강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게 자연 발생했다기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성관계로도 감염되거나 그런 경우라서 또 발생해서 증상을 만들어서 불편하시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잘 치료하시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것도 치료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질 점막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의 상태에서 나쁜 균이 없어야 질이 굉장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균이 잘 자라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균은 젖산균 제가 약국에서 유산균을 사서 복용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유산균이 우리가 먹었는데 왜 질 속에서 자라나요?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복용해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정식한 유산균은 항문을 통해서 항문에서 질 쪽으로 다 이동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젖산균은 우리가 복용하고 2, 3일만 지나도 질에서 정식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젖산균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점막 건강관리에서 질손상관리인데요. 질점막 손상은 물리적 손상하고 화학적 손상이 있습니다. 물리적 손상은
질점막의 과도한 자극입니다. 자극, 물리 자극이죠. 그래서 점막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너무 많이 가지거나 또 반복적으로 심하게 질점막이 손상 입은 뒤에 회복되기 전에 무리한 관계를 장시간 많이 가지는 것도 물리적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나 성관계에서는 이거를 물리적 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물리적 손상은 성기가 아닌 기구 등으로 질점막을 무리하게 자극하는 경우도 물리적 손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손상들을 우리가 질점막 손상이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실제 물리적 손상은 질점막을 건강하게 해보겠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의료기구를 통해서 질점막에 열 손상을 주거나 레이저 손상을 주거나 불필요한 무리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물리적 손상은 사실은 어떤 손상을 일으켰을 때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질점막이 더 좀 두터워지고 좀 건강한 상태로 될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서 손상을 주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같은 손상은 손상이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오히려 이 점막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물리적 손상은 질점막에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화학적 손상인데요. 화학적 손상의 대표적인 거는 무분별하게 계속 소독약을 질 속에 투입한다든지, 또 모르고 세정제라고 질 관리 잘하고자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약들을 치료 차원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데 매일 반복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질점막을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반복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질점막은 결국 이런 화학적 자극에 견디지 못하고 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적 손상도 잘 모르시면은 일단 이런 제품들을 쓰지 않고 화학적 손상을 안 주는 게 좋은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게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나쁘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회사로부터도 그걸 다 구분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소비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소독 성분으로 질 속에 투여한다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성분들이 대개 보면 보통 비타민, 한약재 성분의 점막들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성분들인데요. 이게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하면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더 권합니다. 지금까지 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 건강은 질 하나만 건강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이 다 건강하면 질도 건강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헛된 수고를 들이는 것은 좋지 않고요. 차라리 잘 모르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잘 모르신다 싶으면 전문의에게 상의해 보시고 건강을 정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고, 이런 좋은 방법들은 내가 좀 땀 흘리고 수고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 무리수를 둔다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건강 유지 잘 하도록 하시고요. 질 건강이든 또 우리 다른 부분의 점막들, 입속이든 코 점막이든 위장 점막이든 이런 게 다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식사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자기 스스로한테 잘하고 하면은 점막 건강은 잘 유지됩니다. 잠 안 자고 밤샘이 치면서 과도하게 일하시거나 식사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코피 나는 겁니다. 코점막이 나빠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질점막도 나빠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것이 질 건강에 좋고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내가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특수한 약품을 써서 나만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질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 하시고요. 또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